공룡전대 쥬레인저, 폭룡전대 아바레인저, 수전전대 큐르저에 이어 네 번째로 나온 공룡 및 고생물 관련이자 동시에 처음으로 기사 모티브를 차용한 전대이다. 여태까지의 여성 블루 등장 주기 규칙이 제작진 측이 의도한 것이 맞다면 주호 오저의 3년 뒤 작품인 이 작품에서 다시 여성 블루가 등장할 가능성이 컸으나 블루는 남자로 확정됐기에 그동안의 패턴은 법칙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임이 드러났다. 어쩌면 이 또한 클리셰의 부수기의 일부이거나 전작인 큐르저에서 블루 계열의 여전사가 나왔기 때문에 안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룡 전대에서는 여성 정규 블루가 나오지 않았기에 여러가지 사정이 겹친 결과 공룡 전대의 규칙을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첫해의 전원이 다 모이지 않는 몇 안되는 작품이다. 또한 초반에 3명을 빼고선 성격이 상극이거나 남을 쉽게 믿을 수 없다거나 신복감 찾기에 집중하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큐르저 때 이상으로 주인공에게 비우호적인 성향을 보였다. 등변 전대 고버스타즈 이후 7년 만에 분위기가 무겁게 시작하는 슈퍼전대 작품이다. 대부분 공룡 전대는 밝은 분위기를 유지한 것과는 달리 유일하게 분위기가 무거운 공룡 전대이기도 하다. 분위기가 무겁다고 해도 1990년대 중반까지의 전대들이나 미래 전대 타임레인저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무겁고 시리어스한 분위기와 이전 공룡 전대들의 밝은 분위기가 공존해 있다. 그래도 신전사 카나루의 등장 이후 16화에서 이전 공룡 전대들이 보여준 밝은 분위기가 서서히 전개되는 듯한 모습이 비춰진다. 이 작품의 괴인인 마이너 소원은 괴인보다는 괴수 및 거수의 느낌을 주며 악의 조직과는 별개의 존재이다. 제어 불능의 악의 조직에 딱히 복종하지도 거역하지도 않는 성향이 있고 전대에게 쓰러지거나 데미지를 입고 나서 여러 수단으로 거대화하는 게 아닌 숙주의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스스로 거대화하는 최초의 케이스이다. 사실 괴인이 패배하고 나서 거대화하는 클리셰를 따르지 않는 점은 초전자 바이오맨의 메카자이간이나 폭룡전대 아바레인저의 기가노이드나 승면전대 고버스터즈의 메가조드와 유사하다. 한국에서조차 흥행이 실패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어지간하면 프리미엄의 최소한으로 약간이나마 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거래되는 다른 파워레인저 시리즈와 달리 다이노 소울마 왕구가 악성 재고로 남아있으며 할인 행사 때마다 75% 50%씩 세일한다. 왕구로서 가장 상품 가치가 높은 공룡과 로봇의 조합임에도 이런 상황.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문제의 작품성. 성인 팬들에게도 재미가 없다며 외면받고 있는데 주요 소비층인 어린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다. 수전 전대 큐르저가 국내에서 왕구 대란을 불러일으키고 시리즈 최초로 한일합자 스피노프물까지 탄생시킬 정도로 대성공한 이유로는 왕구 기믹과 별개로 주 대상층에 맞는 밝은 분위기와 탄탄한 스토리가 매력으로 작용했기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흥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코우는 전작 공룡 전대의 킹과 성격이 상당히 유사하다. 쉽게 뜨거워지는 열혈에 풍부한 재능의 소유자의 약간 마이너 페이스적 성향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킹과 유사한 점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과 친구와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 정반대의 성격인 멜토와 자기와 죽이 잘 맞는 아스나가 코우와 오랜 시간 동안을 지내온 소꿉친구라는 것과 세 사람을 무시했던 형제들을 감화시키는 것은 물론 3화에서 처음 만나 친구가 된 타치우이가 소중한 친구라고 말한 것과 8화에서 티라비고도 소중하며 카르테나와 피타 자매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발언하는 등 여러 면에서 킹과 유사하다. 코우는 슈퍼전대 시리즈 역대사상 최초로 사망 후에 부활한 주인공이 되었다. 아스나는 해적전대 고카이저의 아임드 파미요 이후로 8년 만에 아이돌 출신 멤버가 핑크 역의 배우인 전사다. 토아는 장난기 있는 성격에다가 레드와의 경쟁 및 라이벌 구도를 가진 그린 레인저라는 점에서는 타니 치아키와 흡사하다. 다만 차이점은 치아키는 갈수록 실력과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토아는 레드인 코우에게 지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확실히 갖췄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속공에 특화된 점과 초반의 기존 멤버와 어울리지 않고 따로 행동하는 점은 리프카 소우즈를 연상하게 한다. 다만 소우즈와는 성격에서 차이가 난다. 200세 정도 되는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고 장난기 있는 성격의 토아와는 다르게 그는 16세임에도 불구하고 과묵하고 묵직한 편이라 캐릭터성은 멜토와 가장 비슷하다.
반바의 설정을 보면 류소우저 중 개인 전투력은 가장 강한 것으로 동생인 토아가 주인공 코우와 비슷한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설정에서 반바는 동생 토아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며 이미 마스터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후 추가 설정이 공개되면서 반바가 가장 강하다고 확실하게 언급되었다. 그리고 코우와 마스터 레드를 압도한 탱커조와 호각으로 싸워 그에게서 호적수로 인정받기까지 한다. 이후에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뛰어난 판단력을 보이는 등 최연장자로서의 경험치가 돋보이는 부분이 많다. 카나루는 등장하자마자 논란거리를 만들었는데 물장사라는 유용업소를 일컫는 속어를 대놓고 언급했기 때문. 게다가 보통 물장사하면 카마쿠라나 호스트바 같은 가게도 포함되어서 분명히 아동 대상 특촬 드라마인 본작에 적절한 단어가 아니다. 이건 캐릭터의 잘못이라기보단 이런 대사를 배우에게 시킨 각본의 문제지만, 에라스는 본작의 최종 보스이자 한 조직의 우두머리치고는 등장과 언급이 상당히 늦은 편인데 40화에서 이름이 언급되기 전까진 작중 내내 단 한 번도 일말의 출연이나 언급이 없었다. 류소우저 측도 그렇고 심지어 드루이든 간부들조차 사쿠리 다 되어갈 동안 보스에 관한 떡밥 같은 건 전혀 안 보여주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있다 보니 시청자들이나 팬들은 얘네들 정말 보스가 있긴 하나? 사실은 제트맨의 바이람이나 데카레인저의 아리에나이저 같은 점 조직들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40화에서 드루이든 지배자의 존재가 확인되자 일단락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너무 갑툭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편이다. 키시류 넵튠은 10화전대 최초의 모사사우루스형 메카이다. 또한 도데카이오 이후 오랜만에 수중 생물형 메카이다. 시저사의 메카로만 제한하면 다이카이오 이후 정확히 10년 만이다. 요코류오는 슈전전대 쿄류저의 푸테라이데노에 이은 단독 변형을 하는 푸테라노도형 메카다. 쿄류저에선 푸테라도노 모티브의 푸테라이데노가 2호 메카, 수중 생물 모티브의 푸레지오가 3호 메카인데, 류소우저에선 그 반대로 푸테라노도닌 요코류오가 3호 메카, 수장룡인 키시류 넵튠이 2호 메카이다. 초반에는 완구도 잘 살렸고 화려한 연출로 평받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터져 나오며 평가가 급락했고, 설사한 가상으로 좋게 출발했던 왕구 흥행조차 처참하게 실패. 스토리감 전대 닌닌저와 더불어 슈퍼전대 시리즈 최악의 졸작 중 하나로 마무리되었다. 오죽하면 가면라이더 시리즈 최악의 졸작인 가면라이더 리바이스와 동급의 막장이라 취급받을 정도. 역대 공룡 전대에서는 멤버 중 한 명이 적과 싸우다 사망했고, 대부분이 신전사들이 죽은 바 있어서 이 전대 또한 신전사가 사망하는 규칙이 적용될지에 대한 추측도 있었다. 그런 추측이 오가던 와중에 무려 1화부터 주역 3인방의 스승인 마스터 3명이 몰살당하고 마을이 초토화되는 충격적인 전개로 시작했다. 적어도 공룡 전대에서는 주요 등장인물 누군가가 죽는다는 법칙은 끊어지지 않은 셈.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32화에서 류소우저에 합류한 나다가 아군이 된 지 1화 만에 사망하게 됨으로써 공룡 전대 클리셔를 잊게 되었다.